기억하시죠? 자신의 사위와 사위의 사촌동생이었던 여대생과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서 청부 살해한 사건인데요. 2002년 3월 비가 내리는 캄캄한 새벽 5시쯤 수영을 가려고 이른 아침 집을 나선 23살 지혜씨가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지혜씨는 아버지에게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영 시간은 새벽 시간밖에 없어요.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지혜씨는 명문대 법대생으로 수영장, 독서실, 집만 오가며 사법시험에 몰두하는 모범생이었고 그의 꿈은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지혜씨의 아버지는 그런 딸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행방불명이 이상했고 수영장을 가보았지만 수영장 직원에게서 딸은 새벽에 수영을 오지 않았다는 답을 듣게 됐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지혜씨 아버지에게 지혜 학생을 찾는 전화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아버님이 찾으러 오셨네요. 라고 했고 아버지는 누군가 딸을 찾았다는 말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혜씨는 새벽부터 수영장이 아닌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지혜씨의 아버지는 사실 2년 전부터 딸을 스토킹하던 의문의 남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전화해 딸을 찾던 낯선 목소리, 딸을 미행하던 남자들과 친구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집요하게 지혜씨를 찾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혜씨의 오빠는 실종 당일날 새벽 시간에 동생 지혜씨가 휴대폰과 지갑을 두고 수영장 출입증만 가지고 집을 나서는 마지막 모습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지혜씨의 아버지는 경찰과 함께 아파트 정문 앞에 CCTV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당시 CCTV 영상은 화질이 너무 안 좋았고 확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씨 아버지는 단번에 딸이 우산을 쓰고 가는데 남자 2명이 딸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납치라고 추정하고 수사를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지혜씨의 오빠는 지혜씨가 검단산 산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혜씨의 시신이 묻힌 곳인 하남시 검단산은 삼성동 집과의 거리가 무려 20km나 됐고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사망 원인은 총상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수상한 살해 수법인 공기총 살인. 지혜씨가 범인에게 얼굴에 4발, 뒤통수에 2발, 즉 공기총으로 6발이나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일반인 지혜씨를 살인한 범인은 6발이나 쏘며 확인 사살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혜씨는 실종 10일 만에 시신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딸의 시신을 확인하면서 딸의 시신이 눈이 파르르 떨더니 딱 떠서 손으로 눈을 감겨줬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목격자를 확보하고 최면 수사를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몇 달 전 김용기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남자를 떠올렸고 남자는 자신을 50억 원대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참치 사업을 하러 부산에 가자 우동 사업을 하러 일본에 가자는 등 미심쩍은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진짜 이름도 휴대폰 번호도 사무실 주소도 모르고 알고 있는 것은 모두 가짜였는데 나중에 밝혀진 그의 진짜 정체는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는 공기총을 구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 수사 결과 실종 당시 지혜씨 집 앞과 시신이 발견된 검단산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용기이고 공범 윤남신과 함께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입니다. 이후 온 나라가 월드컵으로 떠들썩할 때 지혜씨의 어머니는 죽으려고 몇 번을 시도하고 아버지는 딸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신의 딸이 죽어야 했는지 꼭 이유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범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아버지의 모습에
인터폴과 함께 베트남에 가서 집중 수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범인이 베트남에서 도망칠 수 있는 나라인 만큼 캄보디아와 중국까지 수소문을 했고 중국에서 범인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중국 중산층 평균 월급이 90만 원이었는데 아버지가 현상금 500만 원을 걸었고 중국 사람들은 현상금 때문에 김용기와 윤남신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 발생 1년 만에 중국에서 지혜씨를 살해한 범인 둘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청부업자 뒤에는 바로 영남제분 회장 전 아내인 윤길자가 있었습니다. 윤 여인은 당시 1억 7,500만 원을 주고 조카 윤남신 등 공범 2명에게 청부 살해 의뢰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여인의 사위 김 씨는 지혜 씨와 이종 사촌 남매였는데 사위인 판사 김현철 씨는 지혜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혜 오빠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고등학생인 지혜의 과외 지도를 해줬습니다. 지혜는 원래 외교관이 꿈이었는데 제가 서울대 법대 가는 걸 보고 변호사로 진로를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씨는 지혜 과외 지도를 정석껏 해줬고 다행히 지혜는 이화여대 법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장모랑 있을 때 갑자기 지혜에게 전화가 왔고 지혜가 오빠 결혼했지만 그래도 내 공부 봐줄 거야? 라고 물어서 별 생각 없이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1월 연수원 수료식 때 지인의 가족과 우리 가족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내가 샥스핀 찜을 덜어주자 됐다고 했지만 지혜가 덜어준 것을 별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그때 장모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이후 장모 윤 씨가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지혜 씨를 살해하게 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윤 여인이 지혜 양을 여러 차례 감시하고 협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 여인은 지난 2001년 4월 지혜 양의 아버지에게 딸 단속 잘해. 이놈 저놈에게 붙어먹고 잘 사는가 보자. 라며 폭언을 퍼부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양을 살해하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건 당일날 2002년 3월 6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강남의 자택에서 납치범들에 의해 지혜 양은 납치를 당했고 경기도 하남이 검단산으로 끌려가서 공기총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납치범들은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미행자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됐습니다. 살인범은 2003년 11월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영남제분 사모님 윤 여인은 무기징역, 윤 씨와 김 씨는 2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윤 여인은 2004년 무기징역이 선고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살인교사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영남제분 회장과는 이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여인은 사위를 불륜으로 의심한 것은 남편의 잦은 불륜으로 강박적 의심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영남제분 유 회장과 윤 여인은 이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윤 여인은 유 회장에게 경제적 지원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윤 여인은 교도소에 수감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하루 입원료 200만 원을 넘는 의료시설 VIP 입원실에서 생활하면서 갑질을 해서 세상에 다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윤 여인은 교도소에서 수감하면서 관심재수로 불렸고 다른 수감자와도 자주 다퉜으며 독실을 따로 요구하고 의무과를 자주 찾았습니다. 2016년 2월 피해자 지혜 씨의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향년 64세로 사망했습니다. 2013년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윤 여인의 사위 김현철 씨는 사건 당시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11년 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현철 씨는 한쪽이 저희 아내의 어머니이고 다른 한쪽은 저희 사촌 동생이라서
범행 이후에는 내가 정의를 지켜야 하는 판사라 중립을 지켰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2021년 4월 1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재조명된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은 한 강박적 성격과 소시오패스 이기주의자인 여인에 의해 젊고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지혜씨의 가족은 지혜씨의 억울한 죽음과 함께 불행을 맞이하게 됐고,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 살인 교사를 한 악녀 윤여인은 무기징역을 받았음에도 편안하게 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고 모범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남재분이라는 이름 또한 이 윤여인으로 인해서 나쁜 이미지를 남게 만들었고, 여전히 지금도 편하게 살아있으며 억울하다며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또다시 재조명된 사건을 듣고 있자니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